원장님 이 여드름이 안 나왔는데 네. 병원에서 피부과에서 치료받으면 나아지는 거 맞죠? 그쵸. 무조건 좋아지죠. 저희 병원 안 오셔서 그래요. 근데 어떤 유튜버 분들은 병원 가는 거 할 필요 없다, 집에서도 아.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추천하는 연고를 썼거든요. 그쵸. 근데 효과가 없던데요? 그래서 의사가 괜히 있는 건 아니죠. 피디님, 여드름도 질환이죠? 질환 아닌가요? 그래서 여드름이 있으시면 사실 무조건 피부과에 오시는 게 제일 맞아요. 정확하고. 바로 피부과에 오기 어렵고 난 피부과 문턱이 좀 높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어요. 오늘 피부과 전문의로서 제가 다 꼼꼼하게 따져본 약국의 여드름 연고템 그리고 다이소의 여드름 관리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아예 손조차 댈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피부과 가셔서 받아야 되는 그 가성비 효과 좋은 시술들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을 쓰시면 아주 심한 여드름이 아닌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개선 효과를 분명히 보실 거예요. 지금 좋아지는 화면 보이시죠? 제가 소개해드린 아이템으로 이렇게 좋아지신 분이요. 그러니까 제 말을 믿고 한번 제가 소개해준 대로 오늘 한번 해보세요. 여드름을 놔두면 알아서 사라지지 않을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상처는 사실 자연 회복이 가능하지만 관리가 잘 안 됐을 경우에 덧나고 그리고 잡아 뜯고 하는 경우엔 더 큰 흉터가 남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드름이 계속 있는 동안 하루 종일 거울 보고 그리고 의기소침해지고 이러면 사실 사회생활도 어렵고 의기소침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은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금방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걸 또 확인하려면 제 피부과에 오시면 되죠. 여드름 종류도 많고 연고들도 많잖아요. 네. 좀 나눠서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이분의 경우에는 얼굴 전체적으로 좁쌀 여드름도 좀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헤드라고 하는 연포성 여드름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일부는 이제 약간 붉게 변하기 시작하는 구진성 여드름이 동반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은 화농성 여드름이 아주 심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템을 소개해드린 겁니다. 바로 파티마겔이라는 연고이죠. 이 파티마겔이라는 연고는 벤조일 퍼록사이드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피부과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 같은 경우에는 농도는 보통 2%에서 10%대를 쓰는데요.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무조건 농도가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연고 효과가 굉장히 좋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단점이 좀 자극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파티마겔은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바로 벤조일 퍼록사이드 2.5%로 준비했습니다. 벤조일 퍼록사이드는 굉장히 좋은 연고예요. 제가 늘 말하죠.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 모공 입구에 항상 각질이 껴있기 때문에 각질 때문에 모공이 막히고 그것 때문에 피지가 쌓이면서 여드름이 생기고 이런 각질을 녹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좁쌀 여드름이라고 표현하는 면포성 여드름도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 연고 같은 경우에는 항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드름균을 줄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염증이 심하지 않은 구진성 여드름도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파티마겔 연고 같은 경우에는 흔히 좁쌀 여드름이라고 이렇게 깨박힌 것처럼 생긴 여드름 면포와 붉게 되었지만 곪지 않은, 아프지 않은 구진성 여드름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티마겔을 꾸준히 사용하신다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파티마겔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건 전문 의약품이 아니라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을 굳이 만나지 않아도 약국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하시고 쉽게 사용해 보실 수 있는 연고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렸어요. 약국 가셔서 구매해서 한 달 정도 써보셨으면 해요. 이 파티마겔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000원에서 15,000원 내로 구매가 가능하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여드름에서 제일 고민 많이 하는 게 네. 화농성이 제일 네. 많잖아요. 네. 화농성은 그쵸. 어떤 거를? 화농성 여드름은 일단 되게 곪기 시작한 여드름이죠. 그래서 통증도 있고 보면 노랗게 고름도 많이 껴있어요. 이런 화농성 여드름부터는 무조건 피부과로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흔히 알려진 마데카솔, 후시딘 연고로 바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다 항생제 연고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연고들은 여드름균에는 사실 효과가 그렇게 입증된 연고들이 아니에요. 네오마이신이나 폴리마이신 같은 성분들인데 이런 항생제 성분들은 사실 여드름균을 잘 못 죽이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농성 여드름은 무조건 병원을 가셔서 처방을 받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드름균을 죽이는 사실 성분은 클린다마이신이 대표적인데 클린다마이신은 일반 의약품 중에서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처방하에 구매를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사실 화농성 여드름인 분들도 어떻게 하면은 병원에 오시지 않고 자가치료가 가능할까 해서 알아봤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의사 선생님 진료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도 못 가겠어, 병원에 못 들어가겠어, 의사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 하시는 분들은 굳이 쓰시고 싶다 하시면 마데카솔을 좀 추천을 드려요. 여드름균은 직접적으로 크게 죽이진 못하지만 포도알균 같은 세균들이 감염되는 건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심해지는 정도는 막아줄 수 있고요. 그리고 센텔라 아시아티카 성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생과 안정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데카솔 연고를 쓰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네오마이신이 그래도 알러지를 덜 일으키는 항생제 성분이기 때문에 포시딘보다는 이 마데카솔 연고를 쓰시는 게 좋다. 치료제라기보다는 잠깐 염증이 커지는 걸 방지하는 정도네요. 네, 맞아요. 완전히 죽일 순 없지만 더 심해지는 건 막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바르고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제일 베스트죠. 화농성 말고도 보면은 피부에는 안 보이는데 어. 안에서 만져지는 게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런 여드름은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안쪽에 깊이 있으면서 짜지지도 않는 이 결절성 여드름이나 혹은 낭종성 여드름의 경우에는 사실 집에서 괜히 뭐 치료를 하시려고 하면 연고 같은 경우에는 흡수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짜려고 해도 짜지지도 않고 괜히 손만 대서 덧나기 쉽거든요. 이런 여드름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깊은 데 위치하기 때문에 흉이 크게 남을 수 있어요. 병원에 가셔서 염증 주사 맞으시고 그리고 항생제를 드셔서 치료를 하셔야 돼요. 안 가고 싶은데 바를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단언컨대 사실 바르는 게 효과가 없습니다. 진짜 없나요? 없어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드름 종류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면포성 여드름과 구진성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파티마개로 잡아주시고요. 화농성 여드름의 경우에는 사실 병원을 무조건 가셔야 되지만 병원에 오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마데카솔 케어 연고를 바르시면서 더 악화되는 걸 막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절성 여드름이나 낭종성 여드름의 경우에는 무조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럼 연고 말고 네. 피부 관리 자체를 하면은 여드름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방법이 있나요? 피부 관리하는? 피부 케어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여드름이 있는 분들은 딱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티놀 연고, 세콜지 크림,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레티놀 연고는 제가 수도 없이 말했죠. 피지 분비 자체를 줄여주면서 모공과 여드름 자국에도 일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은 뭐 티트리 오일 이런 거 쓰실 게 아니라 레티놀 한 가지만 제대로 쓰시면 돼요. 여드름인 피부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점인데요. 바로 보습 관리. 보습 관리에서 제일 핵심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콜지. 이 세 가지 성분이 무조건 함유되어 있는 보습제를 쓰셔야 됩니다. 이 보습제를 제대로 안 바르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부지로 가기 쉬운 피부가 되는 거예요. 레티놀 제품은 아무거나 레티놀은 사실 함량이 높을수록 효과가 좋을 수는 있는데요.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좀 낮은 농도로 먼저 쓰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 알고 있기로 네. 에크논 네. 이 제품들이 좀 유명해가지고 많이들 쓸 텐데 네. 그걸로는 안 되나요? 피부과 오시면은 거의 100이면 100 다 쓰시는 연고가 이 에크논이나 그리고 노스카나거든요. 에크논 같은 경우에는 이부프로펜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논문이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써보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비추. 거의 이걸 쓰신 분들 10명 중에 9명은 효과가 없었다고 하시고요. 다음 노스카나는 여드름 짜고 나서 약간 붉은 자국이 남잖아요. 그 초기에 쓰시면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약간 흉터와 붉은 거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요거는 이제 짜고 나서 초기에 좀 써보시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으세요. 흉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초반 관리를 어떻게 하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 노스카나를 잘 발라주시면 흉이 지는 걸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연고 말고도 피부 관리를 좀 잘하면 여드름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네네. 피부 관리하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네, 물론 평소에 피부 관리를 잘 해주시면 여드름이 생기는 걸 좀 막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여드름이 많은 분들은 지성 타입이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성분들 있죠. 레티놀 그리고 세콜지가 들어가 있는 보습제. 이 두 가지만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티놀 같은 경우에는 피지 분비 자체를 줄여주고요. 여드름 자국이랑 모공을 좀 조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지성인 분들이 사실 제일 많이 간과하는 건데요. 바로 보습. 기름이 많으니까 나는 보습은 안 해도 되고 여드름만 잘 잡으면 되겠지 하고 보습은 그냥 대충 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바로 수부지로 가는 직행 열차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콜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 세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는 보습제를 꼭 사용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잘 지키신다면 여드름 없이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사실은 레티놀은 성분이 함량이 높을수록 퍼센트가 높을수록 효과가 좋은데요. 다만 이러면 자극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 피부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분들이 되게 쓰시기 쉽고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제품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이제 다이소 아이템을 갖고 왔는데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레티놀이 들어가 있는 세럼과 앰플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추천해드린 이 본색 레티놀만한 게 없더라고요, 다이소에서는.
약간 이 마몽드 같은 경우는 좀 끈적거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성인 피 분들한테 약간은 좀 안 맞는 느낌이 있었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발리면서 빨리 흡수가 되고 끈적거리지도 않아서 우리 여드름 피부인 분들한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품절 대란 날 것 같다고. 지금 품절돼서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보습제는 사실 다이소에서 제가 진짜 찾으려고 엄청 많이 지졌는데요. 보습제는 다이소 제품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좀 향도 강하고 그 색골지 성분이 골고루 함유된 제품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리브영의 가성비템, 제가 늘 항상 소개해드리는 일리온 세라마이드 아토 집중 크림, 이 아이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림이 사실은 좋긴 한데 또 겨울철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나는 크림이 너무 끈적여, 나는 크림까진 도저히 못 쓰겠어 하시는 분들은 로션 사용하시면 됩니다. 로션은 좀 더 발리성이 좋고 가볍게 발리는데 대신에 보습력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너무 기름이 많으신 분들은 로션 쪽으로, 나는 좀 약간 수부지 느낌이야 하면은 크림 쪽으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 영상 보고 분명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애초에 좀 바르지도 못할 정도로 좀 심한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방법이 없을까요? 피부과 오시는 분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결절성 여드름 그리고 화농성 여드름이 얼굴에 막 뒤덮인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뭐가 문제냐? 꼭 피부과를 늦게 와서 이미 흉터가 너무 패인 상태에서 오세요. 그럼 이미 늦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만졌을 때 아픈 여드름이 하나라도 있어 하면 무조건 그냥 피부과로 가세요. 고민하시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제품을 쓰셔도 되는데 이거는 사실 관리적인 목적이지 치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화농성 여드름 이런 분들은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피부과에 가셔서 약 드시고 연고 바르시면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아이템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절대 이 아이템으로 해결해 보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를 찾는다. 두 번째는 피부조화정이 소개해준 이 아이템으로 관리한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화농성 여드름이 심한 분들이 오시면 저는 우선 먼저 피 검사를 하고 약을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이제 혈액 검사상에서 문제만 없다면 약을 드시는 게 가성비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난 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아니면 뭐 간 수치가 높아. 그리고 술을 많이 먹는 직업이야. 이런 분들은 약 드시기가 좀 어렵겠죠. 이런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시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나는 통증을 잘 참을 수 있어. 나는 피부가 좀 두꺼우면서 좀 모공이 많아. 그러면서 화농성 여드름이 있어. 이런 분들은 니들 RF라고 해서 바늘로 찌르는 고주파 레이저 시술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나는 통증을 좀 잘 못 참아. 그리고 피부도 좀 얇은 편이고 약간 하얗고 근데 모공은 넓지 않고 약간 수부지 타입인 것 같아. 이런 분들은 할 수 있는 게 이제 골드 PTT입니다. 그래서 골드 PTT 같은 경우에는 통증도 없고요. 자극감도 크진 않지만 그래도 효과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골드 PTT 같은 경우에는 금가루 얼굴에 이렇게 발라주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잘 발라주거든요. 그러면 모공 속으로 피지선 쪽으로 금가루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고 나서 제가 열을 주는 레이저 시술을 하게 되면 피지선이 작아지고 없어지는 게 원리죠. 금이 이제 열을 받으니까 그 주변에 열이 전달되면서 피지선을 작게 만들어주는 게 원리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그리고 홍조가 동반된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시술이기 때문에 나는 좀 피부가 예민해서 시술이 좀 겁나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시술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시술 다 30만 원에서 50만 원 선에서 1회 받는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집에서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다이소템과 그리고 약국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아이템들을 사용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꼭 지켜야 되는 생활 습관이 있어요. 첫 번째, 물 많이 마시기. 두 번째, 보습 잘해주기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지키셔도 피부에 수분감이 많기 때문에 피지 분비를 좀 줄일 수 있고요. 여드름이 나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드름은 제때 짜주기. 여드름이 꼭 무조건 집에서 짜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집에서 잘만 짜면 되거든요. 잘 짜는 방법은 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서 하면 안 되는 세 가지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무리하게 스크럽하지 마세요. 스크럽 하시게 되면 수부지 타입으로 가는 직행열차예요. 두 번째, 음식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 음식 그리고 밀가루 음식은 무조건 피하세요.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맨날 집에 가면은 막 단 음식 먹고 마라탕 먹고 하잖아요. 다 여드름을 심하게 하니까 피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 세안을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얼굴에 개기름 낀다고 하루에 4번, 5번 맨날 세수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세수는 딱 하루 2번, 아침, 저녁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딱 하루 2번만 하세요. 오히려 세안을 자주 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손상돼서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세수는 딱 하루에 2번만 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약국 템과 그리고 다이소템을 이용하셔서 피부 관리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어려우시다 하시면 고민 말고 주저 마시고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이나 제 병원으로 와주세요. 자세하게 여드름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에 맞는 솔루션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혹시 나와 같은 여드름 때문에 고민인 분들한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피부조화정이었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